여성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대 후반 여성이며 결혼을 앞둔 시절 문제가 되었는데 본인이 원하던 직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다 낯선 회사의 남자와 만났다. 한창 사업을 성장시키는 중이던 그 남자는 안정적이고 지적인 성향으로 인상적이었다. 얼마 후 그는 그녀에게 회사 비서로 일하냐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그녀는 불안함과 동시에 주어진 기회에 대해 고민한다. 당연히 취업도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어렵고 복잡한 일 시키지는 않아. 아무래도 협업 제안이나 마케팅 프로모션 관련 제안 전화가 많이 오는데 신제품 런칭만 신경 쓰기도 바빠서 그런 제안을 일일이 전화받아서 기록하고 만날 날짜까지 잡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고. 중간중간 전화 오는 거 받아주고 메모 남겨주고 그 정도만 해주면 돼가. 그렇다면 한번 해볼까? 내가 괜히 가서 폐를 끼치는 건 아니겠지? 자기 친한 대표 형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일 그만두란 말도 못하는 거잖아. 자기야.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바빠진 데에는 내 공이 커.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나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 이렇게까지 커지진 못했을 거야. 대표인 형님도 인정해 주셔서 나도 곧 승진할 거야. 부사장으로. 뭐라고? 그냥 나 마음 편해지려고 말하는 거 아니고 진짜로 승진한다는 거야? 당연하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프로모션 말이야. 내가 기획했던 건데 그거 하고 나서 매출이 엄청나게 뛰었어. 지금까지 매번 프로모션 기획해서 매출 올려준 게 나기도 하고 회사도 더 커질 거야. 우리 사무실도 새로 알아보고 있거든. 직원도 이제 더 채용해야 할 것 같고. 진짜 너무 잘 됐다. 자기 초기만 해도 엄청 힘들었다며. 근데 지금은 무슨 행운의 티켓이라도 가져것처럼 척척 올라가기만 하네. 그게 참 이상하긴 한데 자기 만나고 나서부터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행운의 티켓이 있다면 그건 자기 아닐까? 그래서 말인데 나 부사장으로 승진하면 그 당시에는 자기에게 프로포즈할 거야. 남자친구의 회사가 커지면서 콜라보 프로모션 제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큰 이유는 남자친구의 기획 능력 덕분에 회사가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회사가 커지자 부사장으로 승진할 것이고 그때는 저에게 프로포즈할 거였다고 약속했었죠. 그 시기는 좋은 소식만 들리고 있었고 기대가 크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소개로 그의 회사에서 비서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의 부사장 승진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의 가족을 만나러 가는 일도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죠. 처음 만난 소위 시댁에서도 사랑받지 못할까 걱정했고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빠르게 번성하는 모습에 따라 잘 부응하려는 모습도 있었어요. 우리는 사회초년생으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연애 중에는 남자친구가 저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처절하고 신중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할 때까지 그렇게 친절했던 것을 많이 걱정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그에 비해 아직도 부족한 준비물이 없고 부모님께서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깝다고 결혼을 반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아, 그런 걱정을 왜 하느냐? 그런 시대의 이야기야.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보수적인 분들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연애를 그냥 하는 것 같아서 부모님께서 얼마나 걱정 많으셨을지 알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연애하는 걸 부모님께 잘 알리지 못해서 맨날 다른 사람들이 나와 연애하는지 여자랑 만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희영이를 만나면서 아직도 잘 지내고 있다고 했더니 부모님은 안심하셨어요. 이번에 인사하러 가면서 입꼬리까지 기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연애를 하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던 재용이가 결혼 상대를 데리고 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남자친구는 확신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를 믿으라고. 연애할 때에도 집에 티를 내지 않아 부모님께서 반대로 걱정하셨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비 시댁을 만났을 때에도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온화하게 대해주셔서 좋았고, 아이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느라 수고했어요. 우리 재웅이가 집에서 그렇게 조용하고 사물하는데 구에 멋진 장난을 치면서 여자들한테요. 무뚝뚝해서 차이구나 다니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이렇게 결혼할 여자를 데려올 줄이야. 아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알아서 다 잘하고 다닌다고. 형아, 엄마가 내가 그동안 연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 봐. 이야기 좀 드려 흥미진지해 하실걸. 엄마, 희영이가 내 로또야. 로또, 아빠도 엄마 만나고 나서 회사 일 잘 풀렸다고 늘 그러셨잖아요. 나 희희 만나고 나서부터 출도 파기파 그러고 승진까지 한 거 아니야? 어머, 그랬구나. 아이, 그래.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이름이 희영이하고 그래요? 희영 씨는 무슨 일 하시나? 부모님은 아저 재웅 씨, 회사에서 잠깐 비서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는 전업주부시고 아버지만 회사 다니시고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준비하면서 지금 잠깐 비서로 일하는 중이에요. 맞아. 희영이는 승모되려고 준비 중이야. 어때? 잘 어울리지 않아? 엄마, 아이, 그렇지, 잘 어울리네. 근데 되는 게 쉽지는 않지 않아. 네, 맞아요. 면접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썩 반기시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제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지켜봐주고 계세요. 아이고, 그래. 부모님도 걱정이. 그래서 언제까지 준비할 건데? 만약에 안 되면은 대책은 있고? 그 비서의 일이라는 거, 그거 평생 직장은 안 될 거 아니야네. 안 그래도 아버지가 올해까지만 준비해보고 안 되면 그냥 전공 다시 살려서 직장 찾으라고 하셔서.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희영이 원래 대학 다닐 때 과탑 수석일까요? 전공을 살려서 직장에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거라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희영이 정말 멋져 보였어요. 대다수는 아무 생각 없이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계획 없이 대학원에 가거나 졸업을 유예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취업 준비를 하는 입장으로서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 많네요. 재웅 씨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도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결혼은 너희들이 좋다면 되는 거니까요. 희영이가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재웅이에게 의지하고 싶어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재웅이가 희영이를 만나게 된다면 잘 해결될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희영이만 잘 되면 되니까 결혼식을 어떻게 해도 괜찮을 거예요. 회사 동료들도 예식장을 알아보는 것부터 서둘러야 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 다음 주에 희영이 부모님을 만나서 예식장을 알아봐야 하겠네요. 엄마도 괜찮을까요? 네, 당연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형이랑 첫 연애 때는 연락도 자주 못했고 한 달에 두세 번만 만났는데 희영이는 기다려 주었어요. 그래서 미안하고 고마웠지만 내가 잘 된 것은 모두 희영이가 기다려 주어서예요. 그래서 나는 희영이를 잡으려고 해. 예비 시부모님도 내가 좋은 거라고 하는 거구나. 좋은 사람들이네요. 손님들께서 정말로 친절하게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대접해 주시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된 그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예비 장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부모님을 만나보기 4일 전이었어요. 어김없이 출근을 하고 있는데 제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당연히 거래처 분들이신 줄 알았죠.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희영이 휴대전화 맞나요? 저 목소리를 듣자마자 예비 장모님이신 걸 대번에 알아차리고 조금 놀랐어요. 재웅 씨의 어머님 맞으세요? 네, 저 희영이에요. 어머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제 핸드폰으로 직접 연락을 다 하시고 재웅 씨한테 연락처를 받으셨어요. 희영이랑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지금 서울역인데 시간 되면 잠깐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할 수 있나요? 응, 그렇게 오래는 안 거야? 저는 저를 보러 오신 거니까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겠죠. 아, 이런 거 초조한 느낌이었어요. 당연히 제가 예비 장모님의 이야기를 좀 하자는 말에 대답은 네밖에 없을 줄 알았죠. 네, 어머님. 그러면 제가 회사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업무 중이라 멀리까지 나갈 수는 없어서 회사 건물 1층에 커피숍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뵐까요? 재웅 씨의 회사 주소를 몰라요? 그래. 그럼 주소를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택시를 타고 도착할 때쯤 연락해 드릴 테니까 잠깐 만나자. 그렇게 예비 장모님에게 회사 주소를 알려주고 나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불안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찜찜하고 불안한지요? 남자친구가 내 번호를 예비 시어머니에게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넘겨줬다 해도 제게 말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이 기분이 나쁠 만했으며 남자친구가 제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예비 시어머니가 남자친구 모르게 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낸 것이자 그것도 그것대로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회사 밑에 층으로 어머니를 불렀었습니다. 여차하면 남자친구까지 불러 삼자 대면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저 혼자 답이 나오지 않을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곧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려가 있으니 급한 일 있으면 연락 달라고 말하고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음료까지 주문하고자 앉아 있었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등장했고 손을 들고 어머님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성큼성큼 저에게 걸어오셔서 냅다 손을 올린 것입니다. 눈에서 불이 번쩍 나더니 왼쪽 볼이 얼얼해서 머리가 그냥 몽은해졌습니다. 휘둥그레진 눈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보자 그녀는 분이 풀리지 않으면서도 씩씩해 보이시다가 의자에 앉아 제가 주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한 후 너무 당당한 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당당한 그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얼마 후에 저도 앉아서 물었죠. 방금 하신 행동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기 제 회사인데 이전에 어머님들의 회사인가요? 내가 만나자마자 이렇게 뺨을 맞아야 할 정도로 어디서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 제가 존중해주려 노력했는데 내가 참다 넘지 못해서 위로 올라왔어. 너에게 우리 재웅과의 결혼 반대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 대부분의 사람은 남의 얼굴에 손대는 것을 꺼리지 않을까? 이러한 결혼 반대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럼 온건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기로 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건 뭐지? 저 그런 큰 착각을 했다니 참으로 부끄럽다. 나는 너의 결혼을 지지한 적이 없어. 그날에도 내 배경을 듣자마자 화가 나서 참기 힘들었어. 내가 몇 번이나 애를 써가며 양상 부모님의 역할을 해왔는지 알아? 너는 얼마나 경의를 갖지 못하고 양심이 부족하냐? 이런 찌질한 소굴로 우리 재웅의 현실을 요구하다니 재웅 씨는 취직을 해서 잘 살아가는 회사원이야. 너의 사소한 것 때문에 부사장이 됐다고 생각하진 마에 잘해놨으면 부사장이 되지 알아? 물론 재웅 씨 부사장이 될 자격이 없었을 것이고 내가 많이 혼난 탓인 것 같아. 야단 떨고 허세 부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 내용을 한국어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대상으로 여기는 꽃뱀이나 너를 취급하는 것 같아. 내가 알바생이 아니야. 내가 우리 아들의 발목을 제압하려는 건 분명해. 왜 이런 무리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건지 내 아들을 이런 사람과 결혼시키고 싶어. 어떤 전공이든 승무원이 되든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그 뒷 배경까지 보기는 화가 나에 심지어 취준생의 수준을 알아야 하는데 친척들에게 창피하다. 재용이 결혼할 거라는 소식도 전하지 못해. 알아. 너 때문에 한 소식도 전할 수 없어. 조용하게 연애하고 다닌 줄 알았더니 이렇게 큰 실수를 범하다니. 내 아들이 이렇게 실수 없는 줄 몰랐어. 적어도 그 정도의 사람을 데려올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런 이상한 사람을 가져와 결혼하겠다고. 내가 처음에 주제박익했으면 오늘 내가 이렇게 차비까지 내며 찾아올 필요도 없을 텐데. 결국
내겐 재웅 씨보다 못할 게 뭔지도 몰라 결혼하겠다고 용서를 강요해. 어머님께 맞아야 했어? 혹시 이 말씀이신가요? 그래, 이제 말이 좀 통하네. 아이고, 너를 듣고 나니까 그들은 정말 뭘 하고 있는 걸까? 당연히 맞죠. 그래서 결혼하라고 하고 기뻐할 거야? 하아, 생각하니까 기다릴 수 없어 미칠 것 같아. 행아, 너희가 정말 결혼을 할 것 같아 보여서 부모님도 기뻐할 거야. 그 부모의 자식인지 염치 없고 푼수를 모르고 추지도 못해서 그럴까 봐에 내가 내 딸이었다면 한번 해보라. 너희는 인사할 때 모자라고 못생기다 보내어야 했겠지. 사려든 돈이라도 털어서 보내줬을 텐데. 배워 먹은 집안은 이런 게 아니잖아. 피가 나는 건 우리야. 거기까지 듣겠어. 이제 더 듣고 싶지 않아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손님이 계셨네. 누구세요? 왜 찾아오셨나요?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줌마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에게 전화드리려고요. 투자금 회수하라고 하시고 하시네요. 사장님은 당황해하며 말을 더듬어 하시네요. 희씨, 왜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줌마가 대체 누군데죠? 아, 사장님, 제가 봤던 적 없어요. 우리 재웅씨 어머님이 제 결혼을 반대하려고 서울까지 오셔서 제 뺨까지 쳐댔어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가 뺨을 맞고 나니까 회사 사람들이 불성사가 나서 모시고 오셨어요. 가진 없는 저한테 재웅씨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하시네요. 그러자 사장님은 당황해서 말씀하시네요. 아니에요. 부사장의 어머님이라고요. 아유, 미치겠어요. 아, 아니요. 어머님 아들인 부사장이 되신 거군요. 희영 씨의 아버지 덕분이시죠. 모르셨나 봐요. 이렇게 냅다 찾아와서 난리를 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아니, 희영 씨를 만나서 우리 회사와 재웅이도 잘 되고 있어요. 이거 재웅이한테 알리면 난리 나겠군요. 왜 재웅이가 부사장이 되었는데 뭔 덕이란 말인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 왜 지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장이랑 뭔가 짜고 하는 거야? 재웅이가 뭔 덕 때문에 부사장이 된 거냐고. 예비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여 당황해서 소리 질렀어요. 성대한 목소리로 다가가 물어봤지만 그때 사장님은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멈추며 더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 어머니, 제발 가만히 계세요. 희용 씨의 아버님이 저희 회사에 놀라운 금액을 투자해 주셨다고. 그것도 희용 씨와의 관계가 진지해지면 부어요. 희영 씨가 직접 아버지에게 부탁했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재웅이에게 어울리는 직책 하나 있으면 한다고 넌지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금 받는 대신 지용이를 부사장으로 만들어준 거라고 했어요. 아, 미치겠네. 희씨, 지금 재웅이도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 뭐? 지금 거짓말이야? 아, 얘 부모님이 사업한 적이 있을까 몰라. 그런데 어디서 그런 돈을 가져와 투자금을 주겠냐고? 그 덕분에 우리 재용이가 부사장이 되었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런 집안인데 애초에 너를 비서로만 둘 거야. 어느 부잣집 딸이 그런 고생을 하는 건 말이야. 어머님, 믿기지 않는 소리를 하는데.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모르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희영 씨가 수건하겠다고 할 때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도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고 싶으시겠죠. 부모님을 설득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려던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없는 집안 취급을 하고 그것도 또 없는 집안이라고 이렇게 무례하게 손지해회차까지 자아와이 난리를 치시는 거야? 재웅이가 알면 어떡해. 시려. 아, 희영 씨, 내가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다 해도 이렇게 값진 분이잖아. 투자금 회수는 다시 생각해봐 줄 수 없겠어요.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제게 다시 생각해봐 줄 수 없느냐 손까지 붙잡고 사정사정하지. 예비 시어머니도 슬슬 분위기 파악이 되는 눈치였어요.
글쎄요. 저는 재웅 씨 어머니가 이런 분이신 줄 모르고 진짜한 관계를 생각했던 거라 결혼까지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런 상황에 아빠한테 투자는 계속해달라 하기도 좀 그렇죠. 재웅 씨한테 미안하지만 투자는 이제 끝이에요. 저도 더 이상이 회사로 출근하는 건 어렵겠네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마침 외부 일정을 끝내고 회사로 복귀한 모양이었어요. 사장실로 올라왔다가 예비 시어머니의 저 사장님까지 좋지 않은 분위기로 앉아 있는 걸 보고는 화들짝 놀랐죠. 엄마, 형아, 사장님까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미팅 끝나고 오는데 1층에서 웬 직원이 그러더라고. 1층 카페에서 희영이가 왜 아줌마한테 뼈 안 맞는 거 봤다고. 아, 그래서 놀래서 계속 전화하다 안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건데 설마 아니지? 근데 엄마가 왜 여기 계셔? 재웅, 너희 어머니가 사고 치셨어요. 사고도 아니고 단단히 큰 사고 치신 거야? 희영 씨가 투자건 회수할 거래? 너 이제 어쩔 거야? 너의 자식아, 왜 어머니한테 희영이 덕분에 회사 커지고 너 부사장 된 거란 걸 너마 왜 말씀을 안 드렸어? 이제 어쩔 거야? 너희 어머니가 희영 씨한테 이 결혼 반대한다고 뜯어 말리러 오셨단다. 심지어 희영 씨 뺨까지 올려붙이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장님, 아니,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결혼 허락 다 했잖아. 그날 밤 식사를 하고 분위기를 즐겁게 마무리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서울로 올라와서 희영이랑 따로 만나자고 했어?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결혼 반대한다고 했잖아. 왜 몰래 희영이랑 만나서 헤어질 것 같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서 말 좀 해봐, 엄마. 예비 시어머니가 당황해하며 나를 몰한 게 진짜 낯설었어. 나는 희영이가 잘 사는 집안인 줄 몰랐어. 어디서 취직도 못하고 빌빌거리다가 내 소개로 비서일 뿐이라 생각했어. 그때도 반대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말로 참아서 왔어. 너는 왜 그런 집안이라던 미리 말 안 해줬어? 왜 숨기는 거야? 말하지 말래서 그랬나 봐. 우리 아들이란 하나뿐인 우리 아들로 키웠다니까. 내가 이런 걸 알면 괜한 마음 먹고 불편할 것 같아서 부모님도 그러셨을 거야. 그래서 조용히 모른 척 해주려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런 결과를 예상 못했어. 어머니가 어쩜 이렇게 양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네. 심지어 없는 집안이라고 소리를 질렀어. 나 같은 모욕을 당할 일도 없어. 지금까지 차고 넣었는데 이 결론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말도 안 통하고 너무 화가 나. 정말 얼마나 힘들게 결혼 생활을 이끌어왔는데. 이 정도로 이상한 소문 나도록 행태를 부리다니 정말 화가 나. 내가 결혼식을 알람해드리다니 이게 뭐야? 나는 할 수 없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진짜로 아들이 혼란스러운 길로 향할 뿐만 아니라 삶까지 꼬이게 된다. 나는 엄마는 계속해서 제 손 쓰는 습관을 제발 조심하라고 했어. 아버지도 지금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다. 제 남자친구는 나보다 더 화가 나서 미치도록 화를 내며 제 엄마를 향해 악을 쏟아부었어. 중간중간 그의 흥분을 숨길 수 없던 남자친구는 제 집안 배경 때문에 결혼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서 잘해왔는지 몰라. 아까와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말이야. 그때 나는 다시 한번 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 준비된 장모는 입을 다 더 크게 벌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저 자기 아들 소매를 잡고 미안하다, 유감스럽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말만 되풀이했을 거야. 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미쳤나 봐. 아이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미안하다. 내가 뭔가 잘못했어. 응, 진정 좀 하렴.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네가 이 문제에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나는 영희와 결혼하려고 이야기를 꺼내면서 받은 투자금도 영희가 결혼하겠다고 자기 아빠에게 부탁해서 받아낸 투자금이라고 엄마가 모두 망쳤다고 생각한 거지. 희영이가 정말 미친 것 같아. 엄마 같은 사람을 시누이로 모셔가 살 수 있겠냐고. 아니, 내가 이 결혼 생각을 내놓았을 때 형은 부모님이 반대하고 결혼 상대 쪽에서도 먼저 반대하고야 말았겠지.
엄마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미래를 손에 쥐고 있는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에게 불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 예비 장모는 제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울면서 내게 다가와서 사정사정을 하기 시작했어. 형아, 나는 잘못했어요. 나는 무슨 일도 모르고 너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다시 만회할 수 있을까요? 나는 너를 향해 무심코 판단하고 남을 지켜주지 않았던 거였는데 정말 미안해요. 너의 마음을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서 뺨 한 대 맞는 것도 이해할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부탁해. 우리의 아들 모든 것은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에 무시하고 다룬 벌레처럼 투덜거리던 것이 갑자기 자세를 바꾸어 내게 빌기 시작했어요. 마침내는 투자자이자 회사의 CEO인 사장과 그의 부사장인 남자친구도 내 마음을 되찾지 못하는 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 내가 사과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말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쫓아내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면 당신이 그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우리 아버지를 불러올게요. 이미 이 정도로 된 거니까 사건 당사자들이 다 모여서 대화하도록 하죠. 예비 시어머니, 남자친구, 사장님까지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가 오시는 일만큼은 막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불러오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얘기하고 넘기자면 어떨까요? 상황이 더 커지고 악화되기만 할 거예요. 아버지 오면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 손이 우려요. 결국 따름임니 하는 게 좋다면 내 마음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왜 아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여기 나지 조용히 넘어가졌죠. 다른 의견 좀 없어. 아직 아버지를 부를 시간이었네요. 아버지는 완전히 신경을 써주신 분이었고요. 이야기를 듣자마 칭짜박빈 위해 간사할 이유가 없어요. 상의 소리를 낼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가져오게 요하고 상대 몰려나오 거들어 볼 수 있도시는 없어요. 아버지를 위해 인사를 하벤 남자친구가 당황한 상태로 아버님이 되어 실하셨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이 오늘 그런 일로 그랬어요. 부인 여자는 잘못해서 그 일을 끝 맺은 게 아닌지 아버님 누구나 존중해야 하려 상태끌 고분과 이성적인 대화를 오늘은 하기 어렵고요. 그래도 헬먼 늦은 빠꺼요. 기 영화도 화가 나신 상태라 진정이 기도했네요. 그러나 여자가 매우 후회한 상태라네요. 이제 마리르 소라의 이수 나나시아 들어보자. 저녁 인자큐 들어 한테 이 소녀는 대체 무엇이겠어요? 뛰는 남이냐? 결론 뜻은 이시안 그때까지 문제가 없었던 끈 시어른에게 메인 부사장인 당신의 아들한테만 붙부잡게 중요한 일체라요. 그러면 나도 우리 아버지를 불러올게요. 이미 이 정도로 된 거니까 사건 당사자들이 다 모여서 대화하도록 하죠. 예비 시어머니, 남자친구, 사장님까지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가 오시는 일만큼은 막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불러오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얘기하고 넘기자면 어떨까요? 상황이 더 커지고 악화되기만 할 거예요. 아버지 오면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몰라서 주제 파악도 못하고 뭐 하겠어? 집안이 이러니 시세를 인사할 때라도 손에 만지고 보내야 했잖아. 그러시는데 오해해요? 아니, 희영아. 아저씨 아니에요? 뭐라고 부르면 좋아? 사도 너은 정말 죄송해요. 원래 이렇게 몰상식한 스타일이 아닌데 아들이 결혼하고 있고 마음이 혼란스러워. 아들이 승진했으니까 엄마가 됐으니까 혹시 잘 난 것만 끌어당기고 싶어서 혼란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사돈이라고 불러주세요. 사돈이 될 생각은 없으니까요. 귀한 아들내미 승진한 것이 아들 잘나는 거라 믿었을 텐데. 딸이 이를 인해 승진해준 은인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내 딸한테 뺨을 붙이는 이유가 될까요? 제 딸이 아들 타령이라면 뭐. 맞는 소리 아니에요? 이제 제가 뺨을 맞아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맞겠습니다. 박재웅, 넌 미쳤어. 왜 맞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먼저 손을 터놓지? 입장 받고 상황을 생각해보라고. 누가 더 못났는지 말해봐요. 잘 사느냐에 따라 맞아도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재웅이 너가 부사장이 된 것은 희영이의 덕이고, 아니냐면 우리 희영이가 내 어머니에게 맞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휴, 아이고, 저기 뭐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대표님, 제가요. 순간적으로 혹하고 감정적이라 손이 나갔던 건 사실이고, 저도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은 우리 둘이 나가서 아름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할게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른다운 말씀이네요. 아이, 어느 어른이 손부터 나가겠습니까? 그대 애들 회사에서 전대 같은 사람은 어른이라고 생각한 적 없단다. 원아, 네, 그러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배움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일 뿐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용서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저도 직접 부모님께 소개해드린 날은 어머니가 희영이에게 호의적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네요. 제가 정말 아버님 별로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사고친 게 저희 어머니라는 점을 부정하며 남 이야기하듯이 비난하면 안 되겠어요. 남자친구는 회사 투자금이 날아갈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자기 엄마를 정말 나쁘게 얘기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보이셨죠? 아버님, 저도 희영 씨가 당한 일은 너무 안타까울 뿐 아니라 사실 부사장에게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부사장의 어머니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신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장본인인 부사장 어머니와 이야기해서 결정을 내리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폭행죄로 고소하는 건 원하신 대로 하시고 회사 투자금은 좀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다소 복잡하지만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남자친구의 엄마가 너무 수위가 높은 모습을 보여 예비 시어머니와의 만남에서 어색한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 회사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남자친구의 엄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 더욱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지요.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더욱 당황스러운 모습을 하게 되어 있죠. 요점만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웅 씨도 그렇잖아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실 줄 몰랐다고요? 그보다 아까 제가 아버지를 불러오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사과하겠다고 하더니 사과하는 마음이 이젠 없어 보이시네요. 됐다. 원희영이가 제 의견 대신에 왔나 봐요. 다들 우습게 할 것 같아서 직접 왔어요. 뭔가 대화로 해결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 이거 아주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네요. 내가 이런 집안이랑 사돈 맺을 뻔했다니. 내가 이러니까 너한테 괜히 쓸데없는 일하지 말고 아빠 회사에서 편하게 일하라고 했던 거야. 없는 집안이랑 연결되는 건 괜찮아도 이렇게 천박한 집안이랑 연결되는 것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니까 웬만한 건 다 해주려고 했는데 이 예비 사장 수준을 보니 더더욱이야 회사 투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 같다. 개인 상황에 따라 빠른 결정을 내려서 다시 회수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대표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금 그 금액을 갑자기 다시 회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야, 재웅아, 너는 뭐 하고 있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뭐라도 좀 해봐. 남자친구는 단호한 저희 아버지의 투자금 회수 결정에 더는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자기 엄마만 따르는 것 같아요. 엄마, 대체 방금 무슨 말을 하신 거죠? 미쳤어. 투자금이 얼마인지는 아시지? 우리가 그 투자금을 어떻게 다시 회수할지 결정하는 건데 그냥 제발 왜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잘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에요. 투자금이 얼마인지 아시자. 엄마가 해결할 거면 어떻게든 그 투자금 줄 거예요.
어떻게든 다시 회수해서 복구해야겠어요. 주가 냈다. 이 말들이 무슨 말이냐고 당장 긴장하지 말라고 투자금이 얼마인지 알아들었는데 진짜 혼란스러워. 아버지가 한 투자금으로 우리 집을 팔려고 한다면 부도를 내는 것이 아닌가 대출을 받는 것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데 왜 희영이가 집고 대신 했고 너무하네요. 진짜 몰라도 보진 않는 투자금은 우리 집을 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대출도 걷어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무슨 생각으로 희영이 하면 이미 아버지가 있다는데 회사의 투자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몇십억을 가져와야 한다면 확실히 회사는 난항을 겪을 것입니다. 회계가 무리해지면 결국은 부사장의 자리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해왔는데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엄마가 그럼 책임을 져야겠지. 아들 부사장 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금을 제대로 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행운수일 수 있겠죠. 희영이의 말에 크게 감이 안 잡힙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는 폭행 혐의로 고소할 거니 고소장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희영아, 너도 이제 여기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오늘 이름 나에게도 더 연락하지 마세요. 희영이는 회사 대표님이랑 대립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제가 엄마 되어 더 말을 걸었지? 희영이의 아버지도 그런 사람하고는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않다는 듯이 희영이에게 모든 것을 따르게 했어. 회사의 투자금 문제로 희영이 아버지가 돈을 요구했는데 회사의 상황이 복잡하다고 대표가 거절하자 희영이는 아버지에게 돈을 되찾을 방법이라도 찾아오라고 조언했어. 하지만 희영이의 아버지는 회사를 망가뜨리더라도 돈을 돌려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어. 결국 회사의 이슈로 희영이는 집안 상황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어머니에게 사과하는 것을 제안했어. 그러나 어머니는 희영이의 아버지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라고 조언해줬어. 희영이도 회사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버지는 거짓된 희망을 품지 말라고 경고했어.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결단을 굽신거리며 내렸고 희영이는 절망에 빠진 채로 마을을 떠났어. 투자금을 마련하느라 정신없이 바쁘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고 부탁함. 희영아, 사람 하나 살리는 셈으로 이해해 주길 바라. 그런 부탁과 사과는 지금 시기에는 좀 늦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오셨을 때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해야 했다고 하셨어요. 연락을 받으면서 당황했다. 불편한 느낌이 덜 했으면 하는데 정말 미안하다. 혹은 내가 지금 너희 집 앞으로 가볼까? 재웅이가 얼마나 힘겨운지 알 수 없어. 우리들은 꽤 오랜 시간을 잘 만났는데 재웅이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해 주길 바란다.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까지 걸고 울고 빌었지만 나는 그런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후회하지 않겠다. 나중에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로 현실을 이야기해준다. 전 남자친구는 회사에서 사직하고 다른 작은 기업에서 일하게 되었다. 지금은 예비 시어머니가 전 남자친구를 원망하고 아들과 남편을 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나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뒷면도 생각해야 하는 법이다. 그 후로 나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꿈을 이룰 수 있었다. 내가 원하던 직업을 맡았고 아버지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전체를 귀환했다. 종종 취업 준비 중이면 아버지가 왜 그토록 고생하는지 묻는 친구들이 많다. 집안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생각해봤는데 이것을 누군가 하찮게 볼 것이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그 뒤로 예비시댁 같은 못난 집안과 연관된 일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일을 겪은 후로 한동안은 남자를 안 만나고 있다가 요즘은 연애를 하고 있어요. 굳이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연애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제 인생에 더 집중해야 될 나이라 생각하거든요. 제 이야기가 다른 편협한 시각을 가진 분들께도 조심할 수 있는 조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